왔어요. 오늘 책은 이제 김미경의 리부트. 이게 워낙 핫한 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강사기도 하지만 저기 또 이제 다른 어떤 사업을 또 두 가지를 더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같은 코로나 시기거나 이럴 때 좀 약간 멘붕, 그러니까 뭔가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래서 이 책을 많은 분들께 권유를 받아서 이 책을 이제 구매를 딱 했죠. 했는데 이 앞부분에서 많이 읽지는 않았는데 이 앞부분에서 이미 많은 것들이 이제 느껴져 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와 진짜 앞서가는 분이다. 저 이 책을 가지고 좀 많이 해보면 좋겠다. 진짜 요즘에 대세 책이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왔고, 저는 독서 모임을 이제 처음에 이제 저랑 같이 하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뭐 한 달에 한 권, 뭐 두 달에 한 권, 뭐 좀 빡센 독서 모임은 일주일에 한 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독서 모임이 책을 막 여러 권을 읽는 거에는 의미가 없어요. 의의를 두지 않아요. 저는 뭐에 의미를 두냐면 이 책 한 권을 읽고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만약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업에 어떻게 적용을 시킬지 그거를 방법을 연구해 내는 게 제 목표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나는 아이 엄마다. 얘 엄마예요. 이 책을 읽고 내가 우리 아이들에 대한 미래를 어떻게 점검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내 아이들 교육에 적용시킬지가 목표예요. 이게 만약에 자기계발서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시각이 이렇게 바뀌어야겠구나. 미래가 이렇게 바뀐다고 하니까 무엇을 공부해야겠구나. 그럼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다 써보고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무엇을 해낼지 어떻게 내가 변화할지. 그러니까 이 책을 한 권 읽고 내가 변화하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저는 목표예요. 그래서 이 책을 갖고 한 권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한 달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책을 갖고 두 달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참석하는 우리들의 결정에 따라서 나는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하다가 방법들을 우리가 공유할 수도 있어요. 어느 날은 자 이거 우리 3페이지만 읽고 와도 된다, 반 페이지만 읽고 와도 된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무엇을 발견해내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오늘 1달러 다 읽어오세요, 오늘은 2부까지 읽어오세요, 이 양 자체를 우리가 규정을 짓지 않는 거예요. 책은 읽는 방법이 많아요. 속독도 있고 정독도 있고 뭐 이렇게 필사하면서 읽는 독서법도 있죠. 각각 나름대로 나와 맞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강요하는 독서 이거를 저는 원하지 않고 딱 목표 하나, 내가 읽은 부분에 대해서 나눴죠. 오늘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오늘 이런 걸 느꼈어. 이거 너무 진짜 우리는 이미 다른 세상에 살고 있대요. 돌아갈 수 없대요. 그래서 앞으로 바뀔 세상은 뭔지 그게 되게 제가 궁금해졌어요. 이 책에 써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책에 써 있거나 다른 교육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그것을 찾아와서 다음번에 내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겠다는 거야? 어떻게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강의를 좀 찾아 듣고 왔거든요. 오늘은 그걸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무슨 행동을 한 거냐면 이 책을 읽고 미래에 대한 게 궁금해서 요즘 무엇이 변해가고 있는지를 신문을 만약에 스크랩을 해서 나눈다든지, 그러니까 행동을 하는 거에 저는 포커싱을 많이 맞춰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독서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조금 제가 했던 방법을 공유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마인드맵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12년 강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10년을 마인드맵을 강의를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께 저는 자꾸 이제 사람들이 마인드맵 강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마인드맵 강사가 아니라 원래 셀프 리더십 강사였는데 마인드맵을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 도구를 강의 때 쓴 거예요. 각동훈 소장님이 강의를 하는데 좋은 도구를 쓰는 것처럼 심성범 마술사가 강의를 하는데 어느 날은 카드, 어느 날은 뭐 비둘기, 도구죠. 그러니까 그 많은 도구 중에 나는 바인더를 사용하기도 하고 주간 스케줄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그 중에서 책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마인드맵을 사용하기도 하고. 근데 마인드맵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고 어떻게 하는지를 실질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경험을 해서 발전했던 사례가 없었던 거지. 근데 저는 책을 하나도 안 읽던 애가 2010년부터 자기계발에 관심을 가지면서 책을 읽기 시작했고, 그때 또 만났던 두 가지 도구가 주간계획, 시간 관리하는 그 다이어리하고 마인드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책에다 접목을 시킨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 있나? 저는 이게 책에다가 낙서하는 거를 좀 좋아하거든요. 이따가 한번 제가 이제 나눠볼 건데,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책을 읽을 때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냐면 밑줄을 그어요. 문장에. 근데 저는 책에 밑줄 긋지 말고 내가 꽂힌 단어를 동그라미 쳐라라고 해요. 단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배워야 된대. 바이러스와
공생하는 방법, 공존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데 공존이라는 단어가 내가 꽂힌 거야. 그럼 이 밑에 썼죠. 공존을 위해서 내가 내밀어야 되는 손이 뭐가 있는지. 내가 사람들과 공존하고 지금 강사 시대인데 온라인이잖아요. 그럼 온라인으로 내가 누구한테 교육을 할 수 있을지를 공존하고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공존이란 단어를 동그라미 쳐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책은 내가 여기다가 내 생각을 더 많이 써내려갔을 때 저는 그때 이 책이 내 책이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기저기 저는 기록을 좀 많이 해요. 여기도 보면 다른 방식을 훈련해야 된대요. 왜? 바뀌었으니까. 리부트 세상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리부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세상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된대. 그래서 여기서 또 훈련이라는 키워드에 꽂혔어요. 그래서 훈련하는 자는 살아남고 피하는 자는 살아남지 못한다. 이거는 내 머리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어디서 읽었던 거를 갑자기 떠올랐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갑자기 이 훈련이란 단어를 보면서 그래 그럼 지금 우리 독서 모임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살아남고 아 요즘 뭐가 그냥 다 힘들어 짜증나 막 이래서 피해. 아 나 무슨 독서 모임이야 나 안 해. 요즘 같은 시기에 무슨 또 돈을 내고 애들 데리고 어디 가가지고 막 아우 싫어 일을 만들지 마. 피하는 사람. 그러면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생각이 날 때마다 옆에다 계속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거 이따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제 그 맵나비, 온라인 맵나비라는 걸 썼다 그랬잖아요. 책에다가 마인드맵을 그려서 사람들이 자꾸 올려요. 올려. 그럼 이걸 갖고 우리가 이제 와서 이제 나눠요. 나누는데, 내가 33페이지에 이 공간에다 마인드맵 그린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걸 보면서 나누는 거야. 돌아가면서. 그러면, 어머, 혼돈 속에 있는 새로운 질서. 나는 그냥 제목이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어떻게? 이거를 보고 이 안에 있는 질서라는 것 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질서. 우리 집이 너무 혼란스러워. 혼돈 속에 숨어있는 새로운 질서. 이게 우리 집 요즘에 신박한 정리처럼 이걸 보고 그게 생각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는 책 내용이 아니라 책 내용이 아니어도 그 단어만 갖고 생각했으면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이 김미경의 이야기를 그냥 가만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건 김미경 책이에요. 그런데 그냥 내가 예를 들면 여기까지만 읽고 덮어놨다가 갑자기 또 읽었는데 혼돈 속에 숨어있는 새로운 질서. 어머 이거 제목이 왠지 신박한 정리 같아. 나는 갑자기 우리 집에 내가 정리를 뭘 해야 되는지를 써볼 거야. 나 오늘 우리 집에서 플라스틱과 관련된 걸 다 버릴 거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 9월 26일 내일 플라스틱 다 갖다 버리기. 자 그리고 또 새로운 질서. 그래 가을이 오고 있잖아. 혼돈 속에 우리 집이 너무 혼돈스러워. 근데 거기서 질서. 그럼 나 애들 작은 옷을 다 버려야겠다. 그리고 어디서 얘기하더라고요. 이 새로운 질서라는 게 뭐냐면 옷을 우리가 계절만 되면 꺼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가을 옷은 원래 그 자리. 여름 옷은 원래 그 자리. 안 바꿔도 되는 거야 계절별로. 작은 옷만 꺼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한 위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옷들이 위치가 있어야 된대요. 바꾸는 게 아니래. 아 그래 그럼 그런 질서를 만들어 볼까?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나면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에 부여되는 나만의 또 다른 내용들을 여기다가 계속 채워 넣었을 때 이 책이 내 책이 되는 거지.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분들이 어떤 분이 제 책이 있는데 그걸 여기 이렇게 잘라버린 거예요. 칼로. 다 잘랐어. 낱장이죠 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제가 뭐라고 썼냐면 장점 마인드맵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었어요. 장점 마인드맵 2페이지 이후에 본인이 본인의 장점을 마인드맵으로 써서 거기서 해다 낀 거야. 여기다 다 구멍을 뚫어서 바인딩을 해서 중간에 본인 장점 넣고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챕터가 나의 단점 마인드맵이었어요. 본인도 썼어. 제 책을 읽고 그리고 단점을 써놓고 이 뒤쪽에 보니까 냉장고에 대해서 쓴 게 있었어. 냉장고 비우는 거야.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일단 쓰는 게 첫 번째 마인드맵. 그걸 가지고 무슨 요리를 할 수 있는지가 두 번째 마인드맵. 그리고 내가 오늘 장 볼 거야. 냉장고에 뭘 채울지를 써보는 거. 어느 마트 가서 뭐 어디 가서 뭘 살지를 써보는 마인드맵. 이렇게 세 장이 있었는데 달랑별로 다. 그러더니 나한테 이거를 차르르르 찍어서 동영상을 보내놓고서 강사님 이거 이제 제 책이에요 이러고 온 거예요. 되게 내가 약간 뭔가가 멋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책은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법 강의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책을 씹어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씹어먹어서 내 걸로 소화시키자는 얘기인데 사람들은 너무 속도 이번 주에 한 주에 이거 다 읽어와서 발표. 근데 발표도 끽 해봤자 여기서 막 요만큼 한 번 하고 지나가잖아요.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책만 집에 잔뜩 쌓이는 거지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읽고자 하는 책들은 저는 정독하기를 바라고 그게 아이들에게 전달이 됐을 때 하브루타 교육도 가능하고 너는 이 제목에서 뭘 느껴? 연우야 엔진을 켜고 리부트하래. 너 리부트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아? 그러면은 엄마한테는 엔진은 이런 거야. 엄마한테는 엔진이 연우고 지우야. 연우는 엔진이 뭐야? 연우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연우 심장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연우가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거. 이런 질문을 이 제목만 보고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그냥 책 제목이 아니라 이 책에서 발견한 내 단어가 되는 거야. 내 단어가 되고 내 생각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도 또 와인드를 막 그리고 좁은 여기다도 그리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따가 맵 나비 하셨던 분들이 올려주신 거 제가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책 읽을 때 이렇게 새 책이 도착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읽으세요? 처음부터. 머릿말부터. 머릿말부터. 보통 많은 분들이 이렇게 머릿말부터 보죠. 머릿말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1번부터 이렇게 찾아서 보죠. 그쵸? 이거는 제가 독서법 강의를 들으면서 알게 된 거예요. 이즈반 마스터님의. 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저도 책을 첫 번째 걸 써봤잖아요. 지금 두 번째 책을 쓰고 있는데 목차예요. 책을 고르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첫 번째가 제목, 그 다음에 목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차를 보면 이 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차를 보면서 여기서 내가 관심이 있는 거를 한번 단어를 동그라미 쳐보는 거예요. 한 번쯤 목차 봐보시겠어요? 목차를 보시고 목차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빠르게 한 5개 정도만 단어를 찾아볼게요. 빠르게 5개. 중요한 게 뭐냐면 엄마 아빠가 읽었던 책을 나중에 아이들 읽잖아요. 엄마가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했네? 라는 걸 아이들이 깨우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책을 한 권을 만약에 다 읽었어요. 그럼 여기 뒤에 보면 이런 여백들이 있잖아요. 이런 여백들에 몇 월 며칠 김은진 해놓고 이 책을 읽고 어떤 느낌들이 들었고 내가 요즘에 어떤 상황이라는 거를 느꼈고 앞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며 다짐했다. 이런 것들을 써놓으면 나중에 여기다 이제 또 연우가 지우가 국소장님이 여기다가 어떤 느낌이 또 내가 이 책을 읽고 또 어떤 느낌인지를 나누는 거야 가족끼리. 그러면서 서로가 공감을 해나가는 거죠 가족끼리. 우리 엄마가 이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도 발견하고. 자 그럼 이제 목차에서 우리가 키워드들을 다 동그라미를 쳤죠. 저부터 한번 언니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떤 키워드들이 눈에 보였는지 키워드만 그냥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어주시면 돼요. 일단 고급 정보. 고급 정보. 그다음에 이거 단어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못한다가 아니라 안 한다. 안 한다. 그거고 그다음에 위기. 그다음에 찌개랑 내촉. 촉. 그렇게. 네. 그다음에 우리 언니. 온택트형 인간, 그리고 마이너스 기법, 새로운 직업,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람, 어떤 거? 가슴을 뛰게 하는 가슴을 사람, 뛰게 하는 사람. 미래를 현실로, 그리고 실천. 그리고 종식, 음, 터닝 포인트, 골드 타임, 그다음에 온택트. 이거 내가 읽어서 이게 들어왔나 봐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인디펜던트 워커, 세이프티, 플러스 기법, 마이너스 기법, 즉시 실행, 그다음에 마음의 면역력까지. 오케이. 자, 저는 새로운 질서, 기회, 변신, 독립, 추격, 그다음에 세핑, 그다음에 마지막 면역력. 자,
이거 이렇게 단어 나누면서 혹시 무슨 생각 드셨어요? 나는 그 단어를 못 봤는데 다 다 다르다. 다 다르다. 그리고 못 봤던 거를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하다 보면 다시 보게 되죠. 그런 단어가 있었어? 맞아.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 상대방이 무엇에 관심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문단을 읽었는데 거기 안에서 약간 안정적인 단어들의 밑줄을 긋는 분들이 있고 저 같은 경우 아까 보셨죠? 독립, 기회 뭐 이런 거. 아 뭔가 막 얘는 진짜 막 책을 뚫고 나갈 것 같아. 이런 성향.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느린 성향인지 빠른 성향인지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인지 이런 게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들과 책을 읽을 때 해보실 수가 있는 게 오늘 아까 책을 읽었잖아. 예를 들면 오늘 뭐 유관순에 대한 책을 읽었잖아. 너는 거기서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얘기했을 때 유관순이 예를 들면 고문을 당하는 순간이 아이가 기억이 남았다. 그러면 아이는 너는 정이 많은 아이구나. 뭔가 다른 사람의 어떤 슬픔을 공감할 줄 아는 애구나. 이런 거를 해보는 거고. 유관순이 이렇게 나가서 만세를 부르고 이제 그래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엄마 정말 대단해라고 하면 얘는 되게 뭔가 맞서 싸우고 투쟁하는 것에 관심이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돼요. 사람은 다 자기가 갖고 있었던 성향과 자신의 생각과 맞는 것들이 눈에 보여요. 또는 자기가 필요한 게 눈에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얘는 되게 내성적인데 근데 체크했던 게 다 되게 공격적인 어떤 단어들을 체크를 했어요. 그럼 아이는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예요. 나는 좀 뭔가 주도적이었으면 좋겠는데 내 스스로가 너무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만 보고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체킹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보통 그 독서법 강의할 때 이렇게 목차에서 3개 내지 5개의 키워드를 이 첫 페이지 여기 목록 위에다 적으라고 해요. 이렇게 적고서 그 다음에 책을 읽으면 그 다음부터 내가 관심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은 더 잘 보여요. 그리고 내가 이 책을 읽고 싶어 하는 이유도 내가 스스로가 명확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목차를 읽는 것과 읽지 않고 시작하는 건 달라요. 그냥 저자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느냐, 글자를 읽어내는 것에서 끝나느냐, 아니면 이 책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 책에서 그것을 해답을 얻느냐. 이거는 마인드맵에서 중앙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 이유랑 똑같아요. 어떤 분들이 중앙에 그림을 그리기가 힘들으니까 가지 먼저 치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생각이 내가 이걸 왜 쓰고 있었지? 이거는 여기서 내가 왜 이 단어를 썼지? 이게 혼돈이 오는데 중앙의 이미지가 딱 주제가 정해져 있으면 이것 때문에 파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 생각의 축이 안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도 생각의 축, 내가 이 책을 통해서 알고 싶어 하는 어떤 나의 바램, 기대 심리 이런 것들을 앞에다 적어 놓으면 책을 읽을 때 훨씬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와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목차 사용하는 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자, 독서 모임 하는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본인의 페이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255페이지 뭐 어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뭐 문장을 혹시 줄을 치셨다면 그 부분을 좀 읽어도 되고요. 아니면 단어를 얘기하셨다면 뭐 예를 들면 그때도 이제 문장 하셔서 여기서 어떤 단어, 여기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고 또는 어떤 내용을 내 옆에다가 낙서를 했고 뭐 이런 부분들 또는 뭔가 와닿았다.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본인의 내용을 좀 어느 정도 얘기하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시간은 보통 한 5분 정도? 5분 안팎으로? 안 돼도 돼요. 부담 없이.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 나누면서 혹시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한 분이 끝내셨어요? 그럼 그 부분을 만약에 나도 같은 부분 읽었고 그 부분에서 내가 또 이제 생각이 났던 게 있다라고 하시면 손 가만히 드시고 바로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나누고 그래서 다 됐으면 제가 이렇게 딱 보고 그 다음 분 이렇게 하면 또 그 다음 이어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언니부터 시작해 주시면 돼요. 독서 모임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나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이야기한다라는 어떤 그 기본적인 틀 안에서 우리는 조금은 더 의무적으로 찾아낼 수가 있는데 성인들의 성향이 뭐가 있냐면 귀찮으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조금 부끄럽거나 자신 없으면 감추는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 독서 모임이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 한마디씩 나누는 과정 안에서 내가 혼자 읽었으면 넘어갔을 텐데 뭔가 발표할 거를 어차피 발표는 한 번씩 할 거니까 꺼집어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꺼집어내게 돼 있고 생각이 안 나도 만들어내게 돼 있어. 아까 누군가가 연결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했잖아요. 억지로 연결하는 거야. 근데 그래도 괜찮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창의적으로 운해가 발달하신 분들이 그냥 툭,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운해형이에요. 그래서 제한 없이 나는 촉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경험이라는 단어도 툭 이렇게 내뱉어지는데 좌뇌적인 분들은 연결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었던 경험하고 그리고 이 책에서 읽은 단어를 연결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발표할 거리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서 모임을 통해서 누군가는 좌뇌를, 누군가는 운해를 자꾸 이야기 나누는 속에서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어떤 그런 대화를 하는 거에 강압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 뇌에서 아까 마인드맵 좀 궁금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시냅스가 연결되듯.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그냥 어떤 그런 세포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나중에 연결이 되거든요. 이런 효과인 거예요.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생각도 따로 뭐도 따로 다 따로였는데 마인드맵이라는 가지를 치면서 또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인도 그러니까 아이들 5세 6세만 좌뇌운해가 발달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40대 이미 30대인 우리들도 이 시냅스라는 게 발달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제가 경험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저는 좌뇌가 없던 애예요. 전 그렇게 강의 때 표현을 해요. 운해는 예전부터 좋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 아이디어 내는 거 좋아했으니까. 근데 좌뇌적인 거, 뭔가를 연결하고 계획하고 새로운 것들을 자꾸 뭔가 이렇게 끄집어내서 논리적으로 정렬하는 게 안 됐던 애인데 마인드맵이라는 걸 계속 하면서 제가 되게 좌뇌가 발달했거든요. 근데 이런 책 안에서도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다음 주 화요일날 밤에 10시에 특강하거든요. 제가 초대 링크 보내드릴게요. 들으실 수 있으면 들어보세요. 근데 지금도 난 이제 여기에서 지금 그것과 관련된 소스를 많이 얻는 거예요. 왜 뭐 하는 거예요? 좌뇌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걸 연결하는 거예요. 내 강의 주제와. 제 다음 주 화요일날 강의가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인드맵. 근데 여기서 계속 나는 그걸 발견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좌뇌적인 영역이에요. 이 책 읽고 혼자서 막 아이디어를 막 이렇게 내는 거는 운해적. 근데 연결하는 건 좌뇌적.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독서 모임을 통해서 자꾸 발견한다라는 거. 그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제가 한 것 발표를 해볼게요. 리부트의 256페이지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마음의 면역력이다. 제가 아까 면역력이라는 단어가 꽂혔거든요.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랑 조금 이렇게 통할 수가 있는데 요즘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 제가 이제 그 대학교 친구들도 강의를 많이 했잖아요. 가장 아이들이 없는 게 회복 탄력성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만 조금 힘들면 우리나라가 10년 넘게 자살률이 1위잖아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올라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가 닥쳐서 느껴진 게 또 하나가 뭐냐면 성인들도 없더라는 거지. 그 회복 탄력성이. 바닥을 찍었을 때 올라올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그게 코로나 블루예요. 지금 특히 코로나 블루가 심각한 게 엄마들이에요. 삼시세끼를 애들을 다 헤매게다 보니까 내 존재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 밥하는 여잔가? 밥순인가? 거기다 첫째, 둘째가 밥 시간이 달라. 온라인 수업이. 거기서 오는 이 코로나 블루가 되게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생기는 게 마음의 면역력이 필요한 건데 여기 읽다 보니까 필요성이 요 밑에 부분에 나오더라고요. 밑에서 6번째 줄에 불안감. 그 밑에 자괴감과 열등감. 요 세 가지 단어가 나왔고 자 여기 보면은 마인드맵 그린 거 보이세요? 이렇게. 그쵸? 네. 이렇게 작성을 제가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보라색과 파란색은 이제 가지를 나눠서 이제 덩어리감을 준 거고 여기 보면 필요성에선 불안과 자괴감, 열등감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면역력이 필요한 거죠.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불안감은 왜 있죠? 우리가 왜 이 시대가 지금 코로나가 불안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미래에 대한 걱정.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쟁. 지금 저만 해도 강사들이요 온라인 강의를 막 수없이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작년부터 맵스쿨을 온라인으로 전향을 했거든요. 나만 독보적이었어. 그런데 그 맵스쿨을 제가 온라인으로 했을 때 이거를 녹화했던 강사들의 누군가가 지방 부산에서 거제에서 이거를 막 똑같은 강의를 막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 거를 복제해서 도둑질 당한 것도 있지만 결국에 경쟁이 심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 블루 시대에 원래 온라인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2020년이 되면서 다 제 경쟁자로 된 거예요. 이거 불안감이겠죠? 근데 두 번째 자괴감. 그리고 세 번째 열등감. 열등감은 난 어디서 올까? 결국에 그걸 보는 게 다 어디서 봐요? SNS에서 보는 거예요. 제가 블로그에 마인드맵을 검색을 했어요. 근데 누가 광고를 해.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을 모집을 해. 근데 저랑 커리큘럼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몰라도 되는 일인데 SNS에서 내가 검색을 했기 때문에 알아버렸잖아. 모르고 살면 속이 편한데
SNS가 문제야. 그 다음에 비교. 저 사람은 근데 왜 나보다 돈 더 받아? 내가 원조인데 내가 싸게 받는데 저 사람은 내 거 베껴가고 왜 돈을 더 받아? 그럼 나 더 올려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기준이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나를 불안하게 하고 자괴감이, 자신감이 낮아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는 뭐라고 썼냐면 마음의 백신. 마음의 백신이라는 단어가 뒤쪽에 나오더라고요. 아, 뒤쪽이 아니라 어디서 나왔지? 마음의 백신이라는 단어가 아무튼 나왔어요. 그걸 나와서 그걸 적어 놓은 게 뭐냐면 이것도 뒷부분에 나오는데 258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과소평가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옆에 259페이지에 실력 중간에 나오고 밑에 그까짓 것이라고 나와요. 그까짓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262페이지에 마지막 세 번째 줄에 나라는 단어가 나와요. 나.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여기다 마음의 백신에 뭐라고 썼냐면 첫 번째 그까짓 것. 여기서 김미경이 얘기하는 게 절반으로 접으래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예를 들면 기타를 배우고 싶은데 기타는 손가락도 길고 좀 그냥 유명한 데 가서 학원비도 한 30만 원 내고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까짓 거 기타 요즘에 보면 유치원생도 배우는데 나라고 못 배우겠어? 그러니까 내가 되게 과대평가했던 그것을 반으로 접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까짓 거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기타를 정말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할 수 있어로 그까짓 거로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인드맵 오소이가 천장을 그렸대. 어떻게 천장이나 그려? 근데 거기다 그까짓 거 넣어버리는 거야. 그까짓 거 나라고 왜 못해? 나도 그릴래.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나도 그리면 되지 라고 생각을 전환을 해보라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확신, 경험, 시행착오. 왜냐면 여기서 또 뭐가 나오냐면 살아낸 실력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이때까지 내가 40년 살아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반으로 접어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런 부분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구분하라 그러면서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상수와 변수가 나와요. 상수는 뭐냐면 버틸 수 있는 건데, 이 상수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동그라미 친 것 같은데 안 보여. 상수 261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 줄. 수정해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수와 변수를 구분하는 거다.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은 나는 변하지 않는 상수고요. 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변수래요. 이건 수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수와 변수를 구분을 해봐야겠죠. 저는 저한테는 상수는 뭐냐면 꿈하고 비전이에요. 그리고 나예요.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변수는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랑 상관없이 바뀌는 거잖아요. 상황. 이거는 계속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을 해야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내가 바꿀 수 없는 거에 매달려요. 지금 코로나 시대는 내가 바꿀 수 없어요. 나는 그냥 마스크를 쓰고 조심하는 것밖에 없어. 근데 사람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우울해하면서 짜증내잖아요. 코로나 막 꺼져 막 이런 거 인스타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근데 이 시기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는 거지. 그거를 찾아서 해내는 사람들이 저는 성장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수와 변수를 구분하자. 이게 마음의 면역력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했고, 여기 위에 보시면 제가 마인드맵 쓴 거 위에 빨간색으로 쓴 거 보이시죠?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 해야 할 일. 그래서 첫 번째가 SNS 적당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하루에 30분 이내만 하기. 자, 두 번째, 드림보드 만들기 썼어요. 아까 상수, 변하지 않는 게 있어야 내가 나를 붙들고 면역성을 키울 수 있다고 했으니까 1년 후, 3년 후, 5년 후에 대한 드림보드를 써보자. 마지막 세 번째, 감사일기 작성하기. 그래서 여기다 또 뭐라고 썼냐면 매일 밤 11시 59분에 쓰기. 그러니까 오늘을 넘기기 전에 감사일기를 쓰기,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을 통해서 제가 성장할 때 이런 것 때문에 성장했어요. 이 부분을 읽었으면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돼? 를 쓴 거야. 생각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서 뭘 해야 돼? 이 부분을 읽고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는 걸 느꼈어? 이걸 제가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썼고, 그다음에 제가 시간이 돼서 한 부분 더 읽었거든요. 180페이지. 아까 제가 추격이라는 단어 목차에서 동그라미 쳤잖아요. 그래서 추격을 동그라미 치고 여기 중앙 이미지 보이세요? 달리는 사람. 그래서 달리기 일러스트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추격자를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려서 여기다 두 가지를 썼어요. 지금 당장 연료. 왜냐면 여기 지금 181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지금 당장 추격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는지를 가지치기 하나에다 썼고, 그 다음에 184페이지의 맨 아랫줄에 보면은 184페이지의 맨 아랫줄에 추격할 수 있는 연료라는 게 나왔어요. 연료가 있어야 내가 추격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가지를 쳤고요. 지금 당장이라는 가지에서는 결단과 출발이 제가 나왔거든요. 여기 단어에서, 여기 책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파란색 글씨를 쓴 거는요, 책 내용이고요. 책에서 나온 단어. 초록색 글씨는 제 생각을 쓴 거예요. 그렇게 나눈 거고, 원래 마인드맵은 여기를 뭐 빨간색으로 하면 여기는 보라색, 덩어리감을 줘야 되는데 책이잖아요. 그래서 책의 특징에 맞게끔 책에 나온 내용은 전 파란색, 내 의견은, 내 생각은 초록색으로 한번 나눠본 거예요. 그렇게 한번 바꿔본 건데, 결단할 걸 뭐라고 썼냐면 추석 썼어요. 다음 주 추석이잖아. 그러니까 추석에 내가 뭘 결단할 건지를 써서 바디 프로필이라고 썼어요. 저 원래 9월달에 바디 프로필을 찍기로 선포를 했는데 목 디스크 치료 때문에 늦어졌어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늦어졌어 라고만 얘기를 했지 결단을 안 한 거야. 그래서 바디 프로필 12월 크리스마스라고 썼고요. 운동 하루에 30분 걷기, 그러니까 추석 기간 동안. 그 다음에 스트레칭 30분 하기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식단 조절, 물 많이 마시기, 밀가루 먹지 않기, 영양제 챙겨 먹기, 고기 단백질 많이 먹기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출발이라는 단어까지 썼잖아요. 내일 오전 9시 우리 집 꼭대기까지 계단 오르기 이렇게 썼어요. 그럼 내가 행동할 거 뽑아냈죠. 그럼 이 책을 읽고 나는 성장하겠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연료 2가지 썼어요. 결과와 그러나. 결과는 뭐냐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84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에 확신은 결심을 잘해서 오는 결과가 아니라 추격할 수 있는 연료래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결과를 내야 내가 또 추격할 수 있는 힘이 난다라는 생각이 제가 여기 이 부분에서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 승리. 결과가 난 사람은 결국에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전 결과가 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쓴 게 보여주기. SNS에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에 바디 프로필 보여주기. 그럼 나는 뭐 한 거예요? 추격한 거잖아. 늦게 출발했지만 목디스크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결승점이 늦어지긴 했지만 보여준 게 되는 거잖아요. 승리한 거잖아요. 그거. 그 다음에 기록하기. 과정을 기록하기. 그 다음에 책 내용에 넣기. 두 번째 책에. 그래서 그거 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나. 추격 콤플렉스의 극복과 단절에 대한 두려움을 이제 책의 내용에 나왔고, 초록색으로 쓴 게 추격 콤플렉스의 극복, 나의 단점. 제 단점이 뭐냐면 체력이 약해요. 체력이 약해서 늘 뭔가 결심하면 꼭 늦어. 그리고 두 번째가 끈기가 부족. 사람들이 저 되게 부지런한 줄 아는데 저 집에 있으면 계속 이렇게 누워있어요. 밖에 나와야 빨빨빨빨 돌아다녀요. 그래서 끈기 부족이라고 썼고, 두려움. 두려움이 뭐 썼는지 아세요? 계단하고 야식. 내 추격에 대해서 내가 두려운 게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썼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내가 이제 추격자가 되기 위해서 결심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인드네. 전 책을 이렇게 해서 읽어요. 이렇게 해서 읽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아까 또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쓰다 보면 이 마인드맵을 훈련을 하다 보면 큰 가지와 중간 가지, 세부 가지가 머릿속에 이제 그려져요. 아, 얘가 상위 가지고, 얘가 하위 가지고, 여기에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겠구나. 여기에 내 생각을 뭘 덧붙이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그려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약간의 연습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북맵이라고 지었어요. 책에 그리는 맵. 그래서 북맵.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오면 좀 드리겠는데 북맵 포스트잇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포스트잇이 이거보다 좀 작아요. 요만한데 위에다가 마인드맵을 그리고 내가 선택한 키워드를 그리고 그다음에 맨 밑에는 내 생각도 그리고 밑에다가 나는 뭐뭐 할 수 있다. 나는 계단을 내일 오전 9시에 올라갈 수 있다. 나는 야식을 끊을 수 있다. 나는 추석 동안에 밀가루를 안 먹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외치는 다짐? 그걸 이렇게 쓰는 것까지 제가 북맵 포스트잇을 만들어서 지금 웹스쿨 분들께 이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음번에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책을 읽고 이렇게 해서 책과 맵을 통해서 성장을 했고 여기 아까 9시에 뭐 뛰겠다 어쩌겠다 뭐 이런 거 써놨죠? 이걸 이제 제 주간 스케줄표 다이어리 옮긴 거예요. 집에 가서 저는 뭐 할 거냐면 9시 30분 동안 계단 오르기라고 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그래서 책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목표. 책을 통해서 행동하는 게 목표. 그리고 다 엄마들이시니까 책을 통해서 내가 변해서 이거를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게 목표. 애들이 나중에 엄마가 막 책에다가 낙서하고 있어. 왜 낙서해? 그때 딱 보니까 엄마가 너무 멋있게 마인드맵을 기록을 해놨어. 그럼 아이들은 그거 보고 눈대중으로 더 잘해요. 그게 아이들 특징이에요. 성인은 배워야 하거든요. 1단계 배웠으면 1단계까지, 2단계 배웠으면 2단계까지. 근데 아이들은요, 눈대중으로 뭐 할 수 있어? 10단계를 해내는 게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할 건 뭐냐면 너도 배워라고 여기다 안 쳐놓으면 애들 절대 안 해요. 연우지우를 엄마 배울 때 너도 배워 라고 하면 절대 안 배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엄마가 하는 모습 보고 눈대중으로 하면 더 잘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목적. 엄마들의 어떤 이런 독서 모임도, 엄마들을 위한 맵 강의도 다 저는 그게 목적이에요. 엄마들이 하는 모습 보고 아이들이 하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맵스쿨 들어오시면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을 배우게 하려는 엄마들이 있는데 제가 안 돼요. 엄마 하세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엄마들한테 대신에 제가 제가 보내드린 택배 펼쳐서 식탁에서 하라고 해요. 그럼 애들이 기가 막히게 와서 본인이 한다고 해요. 그럼 엄마들이 그때 제 거 이제 맵스쿨 패키지를 따로 또 추가로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그거 구매해갖고 아이들이랑 같이 하거든요. 선생님 진짜 안 알려주는데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라고 사진을 올려요. 그때 제가 제일 뿌듯해요. 그게 목적.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